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죠. 엄마,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들 민수의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민수는 평소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급해. 5천만 원만 보내줘. 계좌번호는 나중에 알려줄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던 보이스피싱이 떠올랐죠. 아들을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 하지만 정말 민수일 수도 있었어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문득 예전에 본 기사가 생각났어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다고 했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내 아들이면 어릴 때 부르던 노래 불러봐. 민수가 5살 때 우리 모자는 특별한 노래를 함께 만들었죠. 말도 안 되는 가사의 엉뚱한 멜로디였지만 우리만의 비밀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와 민수밖에 없었죠. 빨간 사과 파란 하늘, 노란 바나나 하얀 구름, 엄마랑 나랑 둘이서 우주를 날아가요. 민수는 그 노래를 유치원에 갈 때마다 불렀죠. 그때 민수는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10분이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죠. 역시 보이스피싱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의 번호. 전화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죠. 엄마. 그 목소리는 분명 민수였어요. 내가 10달 동안 배 속에서 키우고 28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죠. 빨간 사과, 파란 하늘. 민수가 울먹이며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를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5살 때의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노란 바나나, 하얀 구름.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랑, 나랑, 둘이서 우주를 날아가요. 노래가 끝나자 민수는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저 도박을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박. 그 한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가볍게 시작했어요. 재미로. 그런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기면 계속하고 싶었고, 지면 본전을 찾고 싶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잃었는데? 7천만 원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7천만 원. 우리 집 전세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죠. 그 돈을 어디서 빌렸어?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채라고? 네. 인터넷에서 찾은 대부업체였어요. 처음에는 이자가 낮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사채였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이제는 1억이 넘었어요. 1억. 그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1억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어떤? 사무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절 여기 데려왔어요. 무슨 사람들? 사채업자들이요.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하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사람들이 절 협박했어요. 엄마한테 문자 보내서 돈 받아오라고. 받아오지 못하면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한 주소 알아? 잘 모르겠어요. 차에 태워져서 왔거든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처에 공장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기계 소리가 들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경찰 부르면 저를. 엄마, 제발 경찰은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죠. 알았어. 일단 진정해.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으로 5천만 원을 가져오래요. 일단 5천만 원을 가져오면 저를 보내준대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건 나중에 갚으면 된대요. 그들이 민수를 그냥 보내줄 리 없었어요. 5천만 원을 받으면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게 분명했죠. 엄마, 제발요. 저 정말 무서워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알았어. 엄마가 돈을 마련해 볼게.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5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암이었어요. 투병 기간만 2년. 그동안 병원비로 우리가 모아둔 저축은 바닥이 났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죠. 통장 잔액은 350만 원이었어요. 다음 달 관리비와 생활비를 빼면 200만 원 정도 남았죠. 은행 대출을 생각해 봤지만 제 신용등급으로는 많은 돈을 빌릴 수 없었어요. 전세집에 살고 있고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도 없었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수가 큰일 났어. 저는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언니, 그거 진짜 민수 맞아.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교해서. 우리 비밀 노래를 불렀어. 민수가 맞아. 그래도 일단 경찰에. 안 돼. 민수가 위험해질 수 있어. 동생이 깊게 한숨을 쉬었죠. 언니,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 알잖아.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래도 5천만 원엔 한참 부족한데. 전화를 끊고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어요. 하지만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아도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죠.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빠른 대출, 무담보 대출, 급전 대출. 온갖 광고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대부분 불법 사채였어요. 민수가 빠진 그 늪에 내가 들어가는 꼴이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민수 어머니시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아들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죠. 제발 우리 아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어머니한테 달렸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5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데. 3천만 원? 남자가 비웃듯 말했죠.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세요? 5천만 원입니다. 1원도 빠짐없이. 제발요. 저희는 평범한 서민이에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간신히 생활하고 있어요. 5천만 원은 정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군요. 아니에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오늘 밤 11시. 그때까지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자를 겁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더 자르고요.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돈을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아들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문득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가 떠올랐어요. 남편의 유품이었죠. 남편이 젊었을 때 모았던 시계 컬렉션.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아꼈던 물건들이었어요. 시계 6개가 들어 있었어요. 중고 시계를 파는 가게에 가져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 반지, 손가락에 낀 금반지. 28년 전 남편이 청혼하면서 끼워준 반지였죠. 평생 빼지 않았던 반지. 반지가 없는 손가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근처 귀금속 가게로 갔어요. 이거 얼마에 팔 수 있나요? 주인이 반지와 시계들을 살펴봤죠. 반지는 500만 원, 시계들은 합쳐서 7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이요? 네. 더 드리고 싶어도 시세가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팔게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죠. 1200만 원의 수표. 하지만 여전히 8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동산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전세 대출. 우리 집 전세금은 1억 원이었거든요.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에 들어갔죠. 혹시 전세 대출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를 확인해 볼게요. 제 신용등급과 소득을 확인한 직원이 말했어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만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까지는 2, 3일 정도 걸립니다. 2, 3일요? 오늘 안으로는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은행 심사 절차가 있어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인터넷을 뒤졌죠. 급전 대출, 당일 대출, 무서류 대출. 온갖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800만 원이요. 담보나 보증인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급하게 필요해서요. 오늘 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등급을 말하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등급으로는. 제발요. 정말 급해요.
한 군데 소개해 드릴 수 있긴 한데, 이자가 좀 높습니다. 얼마나요? 월 10%요. 월 10%. 1년이면 원금의 배가 넘는 이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거기로 전화하세요. 메모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대출 상담 받고 싶어서요. 얼마 필요하세요? 800만 원이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1시간 안에 송금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이자가 월 15%입니다. 15%. 아까보다 더 높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죠. 이제 5천만 원이 모였어요. 저녁 6시. 약속 시간까지 5시간 남았네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까 그 남자였죠. 돈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만날 장소를 알려드리죠. 메모 준비됐나요? 네. 강서구 공단 지역에 있는 폐공장입니다.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면 우리 아들을 볼 수 있나요? 돈을 확인한 후에 풀어드리죠. 제발 우리 아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어머니 하기 나름입니다. 혼자 오세요. 경찰 데려오면 당신 아들은 죽습니다. 알았어요. 혼자 갈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문자가 왔어요. 주소와 함께 간단한 약도가 첨부되어 있었죠. 은행에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어요. 은행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건 위험한데요.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아서.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은행원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돈을 가방에 넣어줬어요. 가방이 묵직했죠. 5천만 원의 무게.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망설여졌죠. 정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하지만 민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경찰을 부르면 위험해진다던 그 말. 결국 저는 혼자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죠. 도심을 벗어나자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공단 지역은 저녁 시간이라 대부분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죠. 택시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죠. 주변은 캄캄했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약도를 확인했어요. 여기서 200m쯤 직진하면 폐공장이 있다고 했죠. 어둠 속을 걸어갔어요. 발소리만 쿵쿵 울렸죠. 멀리서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창문이 깨진 3층짜리 공장 건물이었죠. 입구 앞에 선이, 철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건물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들어오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죠. 공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와 녹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가운데에 형광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불빛 아래에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한 의자에는 민수가 묶여 있었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요. 민수야, 달려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남자 3명이 나타났죠.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명은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좀 풀어주세요. 돈부터 확인하죠. 가방을 건네주었죠. 남자가 가방을 열고 돈을 확인했어요. 5천만 원 맞네요. 이제 우리 아들 풀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돈 다 드렸잖아요. 5천만 원은 일부일 뿐입니다. 원금이 1억이 넘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나중에 갚겠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도 내일까지 준비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안 돼요. 더 이상은 구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약속했잖아요. 돈을 준비 못하면 손가락을 자른다고. 안 돼요.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저를 붙잡았죠. 제발요. 더 이상은 정말 구할 수가 없어요. 제 손가락을 자르세요. 제발 우리 아들은. 남자가 칼을 든 채 멈췄어요. 손가락을 자르면 자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나요?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돈을 구해올게요.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내일 저녁 6시까지 5천만 원을 더 준비하세요. 그럼 당신 아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정말이죠. 거짓말 아니죠. 우리도 사람입니다. 돈만 받으면 굳이 당신 아들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보내주는 거예요? 내일 돈을 받고 나서요. 아니에요. 오늘 보내주세요. 그럼 내일 돈을 가져올게요. 그럴 순 없습니다.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약속할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당신 아들은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겠습니다. 담보로요. 저는 무너졌어요. 민수를 구하려고 왔는데 민수는 여전히 그들 손에 있었죠. 엄마. 민수가 테이프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남자들이 저를 밀어냈어요. 이제 가보세요. 내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 우리 아들한테 밥은 줘요.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사람 죽이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공장을 나왔어요. 민수를 두고 가는 게 너무 괴로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디선가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택시였죠. 아까 저를 태워다 준 택시 기사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택시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폐공장이 점점 멀어졌죠. 민수가 저기 있었어요. 혼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5천만 원을 또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이미 친척들에게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어요. 남편의 유품도 팔았죠. 사채까지 썼어요. 집을 팔아야 할까. 하지만 전세집이었어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보험. 남편이 들어둔 보험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해지하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죠. 거울을 봤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마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저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편찮으세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알겠어요. 쉬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급전 마련, 빠른 대출, 긴급 자금. 같은 검색어를 계속 반복했죠. 몇 군데 더 대출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어제 이미 대출을 받은 터라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죠. 신용 등급이 하락했어요. 어제 대출 받으셨죠? 네. 그럼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제발요. 정말 급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방법이 없었죠.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문득 경찰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닐까. 민수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영원히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민수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진짜로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죠. 언니, 어제 전화하고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 민수는 괜찮아? 아직 데려오지 못했어. 뭐라고? 돈을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추가로 또 5천만 원을 요구해.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그거 완전히 사기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수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야. 돈을 계속 줘봤자 끝이 없을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언니, 제발 정신 차려. 민수를 구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해.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언니, 내가 아는 경찰관 있어. 민수 아빠 친구였던 사람. 그 사람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상담, 응. 정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는 거야. 그래도 될까? 해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언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동생 말이 맞았어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죠. 알았어. 연락처 좀 알려줘. 동생이 경찰관의 연락처를 보내줬어요. 이름은 김태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장례식 때 와서 조문했던 기억이 났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태준 경감님이시죠? 저 민호 아내예요. 기억하세요? 아, 형수님.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개인적인 일인데. 말씀하세요. 저는 김태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의 도박 빚, 사채업자들의 협박,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두. 김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수님, 이거 전형적인 감금 및 공갈 사건입니다. 즉시 신고하셔야 해요. 근데 민수가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도 민수를 놓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요? 네. 이런 조직들은 한 번 먹이를 물면 끝까지 뜯어먹습니다. 5천만 원을 더 줘도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요구할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그럼 어떡하죠? 일단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저희가 민수를 구출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민수를 다치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집에 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태준이었죠. 그와 함께 여자 경찰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이쪽은 저희 팀의 박수진 경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자, 이제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죠. 민수의 문자, 전화 통화, 어제 폐공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그 공장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주소를 문자로 받았어요. 휴대폰을 보여줬죠. 김태준이 주소를 메모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했던 번호들도 모두 저장되어 있죠? 네. 형수님, 이제부터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평소처럼 대응하세요.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저희가 미리 현장에 잠복해 있겠습니다. 민수는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어요. 민수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박수진 경위가 말했어요. 혹시 범인들의 인상착에 기억나세요?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3명이었고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키나 체형은요? 한 명은 키가 컸어요. 180cm쯤. 나머지 둘은 보통 체형이었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형수님, 오늘 저녁까지 저희가 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어요. 경찰들이 돌아간 후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민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5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얘의 그 번호였죠. 여보세요? 돈 준비됐습니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5천만 원을 하루 만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군요. 아니에요.
제발 좀 더 시간을. 안 됩니다. 6시까지 돈을 가지고 어제 그 공장으로 오세요. 안 오면 당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를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즉시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감님, 방금 연락 왔어요. 6시까지 어제 그 공장으로 오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장에 가 있겠습니다. 형수님은 예정대로 6시쯤 도착하세요. 근데 혹시 돈은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가짜 돈을 준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짜처럼 보이는 연습용 화폐예요. 형수님 집 앞으로 경찰관 한 명을 보내서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30분 후 경찰관이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겉보기엔 정말 돈다발처럼 보였죠. 이걸 가지고 가세요. 범인들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들키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5시 30분. 출발할 시간이었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공단 지역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민수가 무사하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6시 조금 전에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어요. 주변은 어제처럼 조용했죠. 경찰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았죠. 공장으로 걸어갔어요. 철문은 어제처럼 조금 열려 있었죠. 여보세요? 왔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한 명이 나타났죠. 돈 가져왔어요? 네. 가방을 보여줬어요. 남자가 손짓했죠. 안으로 들어와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처럼 가운데 형광등이 켜져 있었죠. 민수는 같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민수야,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봐요. 다른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어제 봤던 그 사람들이었죠. 돈부터 확인하죠. 가방을 건넸어요. 남자가 가방을 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사방에서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김태준을 비롯해서 대여섯 명의 경찰관들이었죠. 남자들이 당황했죠. 한 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다들 꼼짝 마. 손 들어. 순식간에 3명 모두 제압됐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는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민수야, 괜찮아. 테이프를 떼어냈죠. 민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밧줄을 풀었죠. 민수가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무사한 게 다행이야. 김태준이 다가왔어요. 형수님, 민수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범인들은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범인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중 한 명이 소리쳤죠. 이 자식이 우리한테 1억 넘게 빌려갔어. 우리가 피해자야. 김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을 감금하고 협박한 건 범죄입니다. 법대로 처리될 겁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민수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경찰차가 여러 대에 서 있었어요. 김태준이 말했죠.
형수님, 민수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박과 관련해서요. 알겠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시고 내일 경찰서로 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도 옆에 앉았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왜 도박을 시작한 거야? 처음엔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로 했어요. 한두만 원씩 거는 거였어요. 근데 한 번은 100만 원을 땄어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이 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판돈이 커졌어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기면 기분이 좋았고, 지면 분해서 계속했어요.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이 늘어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빌려서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도박을 했어요. 한 방만 터지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방은 안 터졌지? 네. 계속 잃었어요. 빚만 늘어났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죄송해요. 이틀 동안 5천만 원을 구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알아? 내 할아버지가 남긴 시계들 다 팔았어. 엄마 결혼 반지도 팔았어. 사채까지 썼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너 지금 반성하는 거 맞아? 네, 정말이에요.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지친 표정. 그래도 내 아들이었죠. 엄마는 너를 믿을게. 근데 이번 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해. 빚은 내가 갚아야 해. 알아요. 제가 다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건데? 일을 할게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사채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알아요. 그래도 제가 갚을게요. 평생이 걸려도 갚을게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좋아. 그럼 엄마가 돈 관리를 할게. 내가 번 돈은 다 엄마한테 줘. 엄마가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쓸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상담 받아. 도박 중독 상담. 엄마, 저 중독까진 아니에요. 아니야. 넌 중독이야. 인정해야 고칠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상담 받을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널 사랑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넌 내 아들이야.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순 없어. 이번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알아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민수는 조사를 받았죠. 도박 경위, 빚을 진 과정, 사채업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김태준이 저에게 말했죠. 형수님, 사채업자들은 불법 감금과 공갈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형수님이 빌린 사채도 불법이니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갚지 않아도 되나요? 원금은 갚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 높은 이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민수는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민수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취직을 해야죠. 그리고 빚을 갚아야죠. 힘들 거야. 알아요. 근데 제가 만든 빚이니까 제가 갚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 노래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가 만든 노래. 응. 빨간 사과, 파란 하늘. 그 노래 말이지? 네.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볼까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으실까봐. 엄마는 내 목소리를 알아.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도 그 노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우리만의 비밀 노래. 그래. 그 노래가 널 구했어. 민수가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민수의 웃음이었죠. 엄마, 제가 다시 그 노래 불러드릴까요? 응. 불러봐. 민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빨간 사과, 파란 하늘, 노란 바나나, 하얀 구름, 엄마랑 나랑 둘이서 우주를 날아가요. 목소리는 어른이 됐지만 멜로디는 여전했죠. 5살 때 그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따라 불렀어요. 빨간 사과, 파란 하늘, 노란 바나나, 하얀 구름, 엄마랑 나랑 둘이서 우주를 날아가요.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죠. 거리를 걸으면서 손을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모자.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우리만의 노래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앞으로 잘할게요. 알아. 정말이에요. 도박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빚도 다 갚을게요. 엄마가 믿을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민수를 안았어요. 28년 전 처음 안았을 때처럼 소중했죠. 잃을 뻔했던 아들.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엄마,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잘 자요. 사랑해요. 민수가 보낸 문자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답장을 보내고 눈을 감았죠. 힘든 이틀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좋았죠. 민수를 구했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잠들기 전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빨간 사과, 파란 하늘, 노란 바나나, 하얀 구름, 엄마랑 나랑 둘이서 우주를 날아가요. 우리의 노래, 우리만의 비밀. 그 노래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죠. 며칠 후 민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식당, 공장. 가리지 않고 지원했죠. 결국 한 물류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야간 근무였지만 월급은 괜찮았죠. 저도 마트에서 근무 시간을 늘렸어요. 시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죠.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빚을 갚기 시작했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매달 100만 원씩. 많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도박을 하지 않았죠. 힘들 때마다
상담센터에 갔어요.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회복해 갔죠. 1년이 지났어요. 빚의 3분의 1을 갚았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어느 주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공원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좋지.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죠.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네. 빚은 있지만 마음은 편해요. 도박할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돈을 따도 불안하고, 잃어도 불안하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뿌듯해요.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엄마니까.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빨간 사과, 파란 하늘. 저도 따라 불렀죠. 노란 바나나, 하얀 구름. 함께 불렀어요. 엄마랑 나랑 둘이서 우주를 날아가요.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했죠. 그날의 악몽은 끝났어요. 보이스피싱으로 시작된 공포, 아들을 잃을 뻔한 두려움.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함께. 어린 시절 만든 그 어리석은 노래가 우리를 구했죠. 비밀 노래. 우리만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노래는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겐 그 노래가 있으니까. 빨간 사과, 파란 하늘. 노란 바나나, 하얀 구름. 엄마랑 나랑 둘이서 우주를 날아가요.